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몇몇 고양이에서 뮤테이션, 즉 돌연 변이를 일으키면서 이게 복막염 바이러스로 바뀌게 돼요. 안녕하세요. 청담우리 동물병원 부원장 김한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할 거는 고양이 전염병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종종 가장 치명적이 될 수도 있는 전염병 중에 하나인 전염성 복막염, 흔히 FIP라고 부르는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까 해요. FIP 바이러스 아마 고양이를 키우는 보호자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전염성 복막염? 이게 뭐야? 대부분 다 보호자님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실 정도로 알고 있는 질환이에요. 우선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 질환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되는 전염병이에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또 코로나야? 이런 말이 나오실 거예요. 요새 하도 난리니까. 근데 엄연히 따져서 그 코로나랑은 바이오 타입이 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기는 하지만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기는 해요. 바이오 타입이 다르니까 사람한테 감염되지는 않아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순 감염됐다고 해서 FIP라는 질환이 발병하는 건 아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양이에서 장염을 유발하는 장염용 코로나라는 그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감염이 됐을 때 일반적인 고양이들, 전체 대다수의 고양이들은 이게 그냥 설사만 하다 끝나요. 아니면 만성적인 좀 설사를 유발을 하거나요. 그냥 설사만 유발하는 질환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몇몇 고양이에서 뮤테이션, 즉 돌연 변이를 일으키면서 이게 복막염 바이러스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로나 장염을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에만 있어야 되는데, 얘가 돌연 변이를 일으키면서 몸 곳곳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전염성 복막염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감염되냐고 묻는다면, 다른 고양이의 분변이나 아니면 다른 고양이의 그 체액을 통해서 감염되게 돼요. 체액이라면 침 같은 걸 얘기를 하죠. 침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분변이나 침. 그래서 집단 사육하는 경우나 여러 마리를 키우시거나 아니면 길냥이 출신, 이런 애들에서 감염률이 더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얘기하는 김에 동시에 말씀드리면, FIP라는 바이러스의 리스크 요인, 즉 위험 인자가 뭐냐고 묻는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전체 감염 고양이의 한 60%에서 70% 정도는 수컷 고양이라고 해요. 남자가 불리해요. 그 다음에 집단 사육하는 고양이, 그리고 4살 이하의 고양이, 보통 어린 고양이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물론 반대로 10살 이상의 노령 고양이에서도 많이 발생해요. 오히려 7, 8살의 중년층에서는 감염률이 낮은 편이에요. 물론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염성 복막염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게 돼요. 습성 타입과 건성 타입. 흔히 말하는 습성 타입이라는 거는 복수가 차는 복막염을 얘기하게 되고요. 건성 타입이라는 거는 복수가 없이 포도막염과 발열, 이 정도 증상만 갖고 있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는 그런 타입을 얘기하게 돼요. 이 질환에 대해서 보통 이 질환에 감염된 고양이를 처음 인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가장 흔한 경우는 복수가 차서 알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죠. 얘 배가 왜 이렇게 빵빵하지? 몸은 이렇게 좀 말랐는데 배가 좀 이렇게 빵빵한 것 같아요 하면서 오는 경우들이 종종 많아요. 이런 경우가 습성 복막염의 타입이죠. 근데 습성 복막염은 예후가 굉장히 나빠요. 물론 건성도 나쁘지만요. 둘 다 치사율이 100%라고 알려져 있기는 해요. 물론 요새는 좀 다른 치료제 계통들이 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습성 복막염 같은 경우는 보통은 감염되고 나서 2주 이내에 사망한다고 해요. 그 주 증상은 식욕부진, 그 다음에 구토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복수가 차면서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지는 그런 증상들이 주 증상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거 외에 건성 복막염이랑 유사하게 똑같이 포도막염이 같이 병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막염이라는 건 안구 내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얘기하게 돼요. 보호자님들이 느꼈을 때 눈이 뿌옇고 탁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포도막염이 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발열, 열이 날 수 있어요. 얘가 왜 이렇게 몸이 뜨끈뜨끈하지?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물론 그거 외에도 당연히 기력 소실, 당연히 아프니까 기력이 떨어지겠죠. 기력이 떨어지는 것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건성 타입이에요. 건성 타입 같은 경우는 보호자님들이 처음에 인지 자체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살만 빠진다, 그 다음에 약간 기력이 떨어지나, 점점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정도로 많이 느끼시게 되세요. 당연히 보호자님들 이렇게 왜 밥을 안 먹지 하면은 단순히 청진이나 이런 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질환 자체는. 그리고 이 질환을 진단 내리는 것조차도 조금은 어려워요. 습성 타입은 차라리 쉬워요. 복수를 뽑아서 PCR 검사를 보내든 복수를 뽑아서 리발타 테스트라는 검사를 하든 진단 내리기가 굉장히 확진 내리기가 쉬운데, 건성 타입은 알부민과 글로불린의 비율 같은 것을 보면서 계속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림프구 숫자, 그 다음에 알부민과 글로불린의 비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추정적으로 이거 복막염 같은데? 라는 가정하에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건성 타입은 진단 내리고 나서 보통 8개월에서 1년 정도 산다고 얘기가 돼요. 진단 내린 시점서부터, 혹은 발병된 시점서부터 1년 정도가 보통 거의 한계점이라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건성 복막염 같은 경우는 주 증상은 아까랑 비슷하지만 복수만 빠진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포도막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발열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단순히 기력만 떨어져 보이는 걸로 유일한 증상인 경우들도 있어요. 살 빠지는 거라. 얘가 밥은 잘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안 찌네, 계속 뼈만 남네, 이런 느낌이 든다면은 건성 복막염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FIP의 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현재까지는 이 질환이 100% 치사율의 질환으로 알려져 왔어요. 그래서 보통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스테로이드 같은 염증을 좀 억제해주는 약물이랑 동시에 면역을 좀 케어해줄 수 있는 약물 같은 걸 통해서 좀 대증 치료 위주로 관리를 한다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00% 치사율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현재 임상시험 중인 약물이 있어요. GC376이라는 약물이랑 그 다음에 GS4415 뭐 이런 약물들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이 두 약물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분명히 되는 약물로 알려져 있고요. 임상시험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들도 긍정적인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FIP도 불치병이 아닌 치료를 할 수 있는 질환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정식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그게 이제 임상시험이 끝나고 통과가 된다면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방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 전염병이기는 해요. 물론 고양이 FIP 백신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분명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백신에 비해서 예방률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안 하는 애들에 비해서 당연히 훨씬 감염률은 낮아요. 그래서 보통은 예방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장염용 코로나를 복용하고 있지 않은 아이라면은 백신을 미리 어렸을 때 맞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FIP 발병률이 낮기는 해요. 물론 다른 백신들처럼 100% 예방해주는 효과는 없기는 해요.